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차 빼라고! 차 빼! 야, 4885. 너지? 고발이 들어와서 그래. 며칠 만에 들어왔다 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수라 발발. 회장님, 올림픽 들어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로 들어와. 들어와 이 일로 들어와. 와! 죽겠다. 좋은 날씨네. 라면 먹을래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밥은 먹고 다니냐? 너나 잘하세요. 누구냐, 너?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언론에서 기대하고 있는 2021년 신작 영화 5편과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이 히트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스위트홈 성공 분석 칼럼이 나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는 한국 드라마 12편과 일본 언론에서 주목한 6편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는 2021년 한국 영화 신작 소개 기사가 올라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이제 K드라마, K영화의 선전을 보게 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의 무서운 기세에 뒷장을 담그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 제도를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가 너무 강력해서 한국 영화 밑바닥까지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만큼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한국 영화의 수준이 점점 올라오더니 이젠 한국 영화를 무단으로 표절하거나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버전이 나올 정도로 K무비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상을 휩쓴 영향도 컸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영화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가 출연한 영화 미나리가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고 배우 윤여정 씨는 여우조연상 11관왕을 하고 있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 나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제작은 미국 유명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B라는 회사가 영화 제작을 했기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면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아카데미 2회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남기는 것이고 K뮤비의 인지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는 2021년 한국 영화 5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헌, 김고은, 송강호 등 2021년 한국 영화의 주연을 맡은 이들은 K드라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다려온 2021년 개봉작에는 김한민 감독의 명량 속편 한산,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화 올드보이 감독 박찬욱의 살인 미스터리 헤어질 결심과 항공 재난 드라마 긴급선언, 많은 영화가 2020년에 우리 화면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개봉일을 연기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관객을 위한 수많은 새로운 영화들이 질비해 2021년에는 기대할 것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액션부터 스릴러와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유명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산 용의 출연. 2014년 7월 30일 개봉해 1761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수립한 명량의 김한민 감독 신작이 7년간의 기획기관과 사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크랭크인 했습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은 명량대첩 5년 전 수세에 몰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의 전략과 패기에 한산해전을 그린 전쟁 액션 대작입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은 1592년부터 1598년에 이르는 임진왜란 개전 후 왜군과의 첫 번째 전면전을 다룹니다. 신작은 명량의 5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젊은 배우들을 과감하게 기용하고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을 조화롭게 배치해 최상의 캐스팅을 완성했습니다. 김한민 감독과 오리지널 제작진 그리고 새로운 배우들이 절박하고 긴박감 넘치는 전투 현장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캐스팅은 박해일, 변요한, 안성기, 손현주, 김성규, 김성균, 김양기, 오패견, 공명, 박지환, 조지훈까지 다양한 세대의 배우들 중 완벽한 적임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새 작품 헤어질 결심의 라인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황혜희, 박해일, 이정현, 고경표, 박용호 등이 출연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혜준이 사망자의 아내 설애를 만난 후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박해일이 연기할 혜준은 예의 바르고 청결한 형사로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리는 성격의 캐릭터지만 설애를 알게 된 후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황혜희가 연기하는 설애는 영화 속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미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현은 혜준의 아내이자 능력 있는 전문직 정한, 고경표는 혜준을 형처럼 따르지만 수사 방향에서는 이견을 지닌 후배 형사 수환, 박용호는 설애의 여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남자 호신 역을 각각 맡았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시나리오는 박찬욱 감독과 오랜 파트너 정석영 작가가 공동 집필합니다. 탕웨인, 박해일, 고경표, 박용우 등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처음 출연합니다. 이정현은 단편 파란만장 이후 오랜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아가씨, 영국 BBC 및 미국 AMC와 협업한 드라마 리틀 드리머걸 이후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인 헤어질 결심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상선언.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영화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영화입니다. 제작 준비 단계부터 영화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비상선언은 압도적인 몰입감을 전달할 국내 최초 항공 재난영화라는 사실에 더해 톱배우들의 연이은 출연 결정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톱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의 출연 소식에 이어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등 대세 배우들이 캐스팅까지 확정되며 이견 없는 최고 기대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캐스팅 소식을 알린 바 있는 송강호는 전대미문의 항공재난 뒤를 쫓는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미국 배우조합상 앙상블상 수상자, 기생충의 주연 배우로서 전 세계 영화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차기작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터라 비상선언의 출연 소식에 영화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계인. SF 범죄 영화 외계인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 도둑들과 암살의 감독인 최동훈 감독이 지휘하는 2부작 블록버스터입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의 시간여행 영화입니다. 실력파 캐스트로는 김태리, 유준열, 김우빈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암진단을 받은 후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온 2016년 영화 마스터 이후 스타의 컴백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지역 스크린을 강타할 이 영화는 1편, 2편, 2편이 동시에 촬영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영웅. 한국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히트 뮤지컬 영화판 윤재균 감독의 영웅은 2021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노래에서와 같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드라마를 전문으로 하는 윤재균 감독 작품으로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듬해 3월 안중근 의사는 중국의 일본 교도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캐스트에는 뮤지컬 스타 정성화와 김고은이 포함됩니다. 이 5편의 영화 외에도 베를린의 유승환 감독은 소말리아 한가운데 자초된 남한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생사를 묘사한 고예산 액션 영화 모가디슈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초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 관객을 모은 강재규 감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국제대회인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국 선수들의 업적을 기록한 신작 영화 보스턴 1947을 개봉합니다. 다음은 스위트홈의 흥행에 대한 일본 언론의 분석 기사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제작된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은 2020년에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미 전세계 2200만 명에게 시청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으로 계속 인기가 기대됩니다. 그럼 스위트홈은 어떤 작품인가? 스위트홈의 원작은 웹툰입니다. 작가 김칸비 후레자식의 스토리는 연쇄살인마인 아버지의 살인을 도와온 아들, 그는 개눈깔로 불리며 학교에서 약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재혁, 견이라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며 그들에 의해 조금씩 변해가게 되고 살인자인 아버지에 대항하는 웹툰 작품 후레자식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김칸비 최신작은 자신을 빼고 가족이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 자살 예정일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주인공 은둔형 외톨이 소년이 세계가 좀비 재난에 휩쓸리고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스위트홈입니다. 스위트홈은 좀비라고 해도 천천히 걷는다, 지능은 없다, 물린 사람도 좀비, 머리를 날려버리면 죽는다는 조지 로메로형 좀비와는 달리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강하게 안고 있는 욕망을 반영한 이형의 모습, 욕망 때문에 단백질 등을 끊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감염 즉시 좀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좀비로 바꾸는 뭔가라는 정신승리에 이기게 되면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점, 인간형에서 벗어난 모습이 된 점, 반인 반좀비와 공생, 공동투쟁에 나가는 점 등 카나자와 켄고의 만화 I am 히어로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스위트홈의 매력은 나쁜 놈처럼 보이는 인물들의 과거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탐구해가는 곳에서 작품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드라마판 스위트홈은 미스터 션샤인, 태양의 후예,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연출한 국내외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용복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넷플릭스 기존의 한국 드라마 1회당 최고의 제작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판타지 대작품인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넘는 파격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매우 높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칸비 웹툰의 엄격한 다크 분위기와 이용복의 애절한 러브라인이 가득한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이곳은 꼭 웹툰 버전과 드라마 버전을 함께 즐기고 확인받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의 실사 영화는 분하지만 한국에 졌다. 젊은 배우의 비명신이라든지 시시한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도 관계자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각본도 초보자가 봐도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 전개를 연출하고 촬영하는 것은 그만두면 좋겠다. 처음에는 반신반의로 감상했었지만 개성파 실력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좋았다. 속편의 재미를 견딜 수 있을까? I am 히어로는 기시감 가득한 길을 따라보는 것이 힘든 수준이었다. 일본 배우는 존재감이 희박한 데 비해 한국은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데 멋진 배우가 많지요. 역시 연출 측의 보는 눈의 문제일까?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고 의외로 잘 만든 느낌, 캐릭터라든지 캐스트가 독특하고 끝까지 단번에 봐버렸다. 아리스인 보더랜드는 1화에서 좌절해버렸다. 그냥 아무도 없는 시부야 장면은 압권이었다. 역시 넷플릭스는 자금이 윤택하구나. 영화 괴물 시즌3일까? 라는 느낌의 대단한 CG 느낌이 강한데 스토리가 나름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느낌. 굉장하다. 도깨비가 재밌었기 때문에 아직 보지 않았지만 왠지 그냥 재미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일본과 같은 만화 원작에서는 결과는 볼 필요도 없지요. 모두 선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볼 필요는 없다. 정말 재미있으면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온다니까요. 같은 시기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시청 가구 1800만보다 앞섰다. 오늘도 한국의 승리. 일본이라고 설정이 들어가는 순간 불안밖에 없지만 한국이라면 기대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링크된 예고 동영상을 보고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라마였다. 예고 퀄리티로 끝내버리는 거야? 도깨비 이용복이라면 가능하다. 안개 속에서 등장한 괴물이 상당히 재미있는 기억. 한국 영화에 관한 해외 관람과 반응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듯
비록 한국 영화 타이틀을 붙이기 애매하지만 영화 미나리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또 한 번 K영화의 도약을 이끌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